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해방일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투자자들이 이것만 안 하면 손실을 엄청 줄일 텐데 바로 뇌동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냉정하게 로봇처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예상 시나리오에 맞게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매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러다 진짜 떼부자 되는 거 아닌가 망상에 빠지기도 하는데 당연히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익이 날 때가 있으면 손실이 날 때도 있는 거고, 정말 어떤 날은 내가 포지션을 잡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손절 라인만 톡 건들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심으로 세력들이 내 방에다가 CCTV를 달아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매매가 안 풀리는 날에는 컴퓨터를 끄고 산책이라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미들은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복수매매, 뇌동매매라는 걸 하게 됩니다. 모니터에는 포스트잇을 잔뜩 붙여놓고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절대 진입하기 금지,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손익비 매매만 하기, 이렇게 철저하게 매매 원칙을 정리해두지만 막상 뇌동매매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때려 죽여도 아무도 못 말립니다. 실제로는 쥐똥만한 움직임인데 손실이 난 이후에는 1분권 차트만 달랑 켜둔 다음에 롱인가 숏인가 이러면서 복수심에 절여진 채로 그냥 일단 포지션부터 잡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여러 번 겪었던 일들이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뇌동매매를 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꾸 시장하고 싸우려고 들고 아무 근거도 없이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 이론 중에 폴 맥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세 가지 영역으로 정의한 게 있어요. 이론에 따르면 뇌의 가장 바깥 부분은 아주 고등적인 의사결정이나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인간의 뇌이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포유류의 뇌가 있고, 가장 안쪽 부분에는 공격, 방어와 같은 철저히 생존하고만 직결되는 파충류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인간의 뇌라는 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인간의 뇌에서 포유류의 뇌, 그리고 파충류의 뇌까지 기능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철저한 매매 원칙을 바탕으로 손익비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수없게 계속 손절 라인만 톡 건든 다음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오는 차트가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만들어진다 가정해볼게요. 물론 당연히 짜증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칙 매매를 하는 게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저희가 어른이 되고 1살, 2살 나이를 먹다 보면 아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보통 나이가 먹다 보면 내가 내린 선택은 어지간해서는 틀릴 리가 없어. 어찌 보면 이런 꼰대스러운 마인드가 솔직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꼰대적인 마인드를 일상생활이 아니라 매매를 할 때까지 끌어들인다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절대 없습니다. 손절이 계속되면 시장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자꾸 무리한 배율, 무리한 포지션을 진입하고 강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결과는 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치밀하게 분석된 시나리오 매매를 하던 인간의 뇌에서 점점 더 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포유류의 뇌로 뇌 기능이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감정은 없고 빡침만이 가득한 한 마리의 포유류가 되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물론 포유류 단계에서라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뇌동매매를 멈추면 다행이겠지만 보통 포유류 단계까지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미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차트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포유류 단계에서 감정이 점점 더 격양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파충류가 돼버려서 그냥 공격성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강제천상당해서 모니터도 부수고 키보드도 부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가 아무리 철저하게 매매 원칙을 확립해준다고 한들 이미 인간의 뇌에서 퇴화한 다음 포유류나 파충류가 된 상태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매매 원칙이라는 건 보통 손익비가 얼마나 나오면 진입, 배율은 손절 라인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하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고등적인 사고로 필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유류의 뇌가 된 시점부터는 매매 원칙이라는 걸 아예 떠올릴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저희가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뇌동매매를 막을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현재 나의 뇌 기능을 다시 인간 상태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빡침이라는 감정만 남아있는 포유류에서 더 나아가 아예 공격성만 남아있는 파충류가 될지, 거기서 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돌아올지는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이미 인간에서 포일로의 뇌로 퇴화가 된 상태에서는 파충류까지 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서 포일로로 후퇴된 상태라는 걸 거머쥐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주변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현재 관점을 물어본다거나 차라리 아예 차트를 끄고 산책을 하든 담배를 피든 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포일로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으면 그건 복수 매매가 아니라 그냥 다음번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뇌동 매매는 손절이 나간 직후에 가장 번번하게 발생하니까 반드시 손절을 한 이후에는 포지션을 다시 잡을 때 내가 상태가 현재 인간인지 동물인지 곤충인지 박테리아인지 그걸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만약 인간이 아닌 상태라면 최대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오늘의 결론입니다.